오늘은 세이서합니다. 네. 탱크 이슈를. 네, 오늘 네. 또 챔스 특집으로 우리 페노님도 함께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 이번 주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16강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다가오는 새벽부터. 네. 어허. 저 이제는 뭐 거의 BF 됐어요. BF가 뭐예요? 베스트 플랜. 베프. BF라고 그걸 표현하나요? BF라고 하지 않나요? 베프라고 하잖아, 그냥? 베프? BF. 빨리 갑시다. 아나운서들 왜 이래 요새? BF? BF. BF라고 하지 않나요? 아니 어디 동네 그 룰 갖고 와서 여기서 하지 말고. 자, 오늘 그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 개막 특집으로 네. 좀 준비를 했는데 BBC에서 챔스 그 토너먼트 개막과 함께 특집성 보도를 냈어요. 이제 네. 토너먼트 시작하니까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을 기사를 냈는데 알아두면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16강을 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약간 포인트를 집었더라고요. 그러면 얘기 주시면 저희가 좀 뭐 예. 네. 풀이가 좀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먼저 그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을 것들이란 제목의 기사고요. 가장 먼저 꼽은 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담았는데 가장 먼저 꼽은 건 바르셀로나 없음입니다. 이 바르셀로나가 없는 이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는 18년 만의 일인데요. 이게 언제 없었죠? 바르셀로나가? 근데 네. 진짜 어이없는 게 와, 머리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제 뒤로 가 있어서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아니, 가면 제가 그렇게 크나요? 지금 바르셀로나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어이가 없다 진짜. 근데 솔직히 저희가 뭐 뒤에 있는 것도 있긴 그런 건데 크긴 커요. 약간 크다. 약간 크다. 둘이 BF라 그래. 다소. 일단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없는 게 확실히 좀 적응은 잘 안 되고 제가 이번 주말 일정 정리하려고 이게 보잖아요. 수요일 새벽에 없네? 네. 목요일 새벽이 없네? 금요일 새벽에 금요일 있네? 새벽이야. 이게 되게 어색한 거야. 나폴리랑 유로파 리그에서 만나죠. 이 느낌이 이상한 거 아니? 바르셀로나 경기를 왜 내가 금요일 새벽에 봐야 되지? 이런 느낌. 우리 축덕들 그런 거 있잖아요. 수목 좀 세고 유로파나 과거로 한번 UEFA컵 이런 네. 거는 그래 한 4강부터 보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나 어색하더라. 그래서 바르셀로나도 사실 이번 유로파 이제 리그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리그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뭐 다니 알베스도 이제 등록 안 하고 뭐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적응이 안 될까 싶으면 아까도 그랬지만 반할 체제였던 0203인가요? 그렇죠. 그때 굉장히 죽 썼잖아요 라리가에서. 그 이제 리켈메를 윙어로 막 쓰면서 전설의 시즌. 네, 괴상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상한 모습. 6위했죠, 6위. 전반기에 이제 경질당한 그 시즌에서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못 가고 6위를 해버렸으니까 그때 우에파컵. 그렇죠. 그때가 클루이베르트 사비올라 막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또 거기서 또 셀틱 아테인가 져. 그렇죠.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그는 아예 못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억이 별로 없지. 너무 예전.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레이카르트 감독 이제 체제되면서 호나우디뉴 등장하고 이제 그 이후엔 또 메시 등장하고 하면서 메시 시대구나. 그 시대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이 유럽 무대에서의 이제 절대 강자로 도둠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한 번도 챔피언스리그 16강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룹리그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딱 진짜 메시의 기간과 겹치는 거네. 맞아요. 그러네요. 메시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냥 떨어졌네. 그렇죠. 바르셀로나도. 네. 좀 어색하게. 그래서 BBC도 아예 제 모르게 본 거잖아요. 그렇죠. 바르셀로나가 없다. 가장 첫 번째 이슈로 돈 거야. 없는 팀을 제목을 뽑아서 바르셀로나가 없다. 그러네. 없는 팀을 뽑았네요. 아니 이것도 기사도 이번에 볼 수 있을 것들이라고 했나는데 그치. 그 안에 이슈로 바르셀로나가 없다고 없는 뽑은 걸 거예요.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우리도 차가 없었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잉글랜드 팀의 전원 진출을 꼽았는데 16강에서 이제 맨시티는 스포르팅 리스본, 그리고 첼시는 릴, 맨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리버풀은 인터밀란과 경기를 치릅니다. 잉글랜드 네 팀은 모두 한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진출을 확정졌고 모두 좀 우승 후보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잉글랜드 팀의 이 강세. 전원 진출 강세. 맞습니다. 예전에도 줄곧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좀 중심이 옮겨왔기 때문에 좀 당연한 좀 순리가 되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슈퍼리그가 프리미어리그화 되는 것이 아니냐. 뭐 프리미어리그가 슈퍼리그화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난번에 뭐 이야기도 슈퍼리그 나오잖아요. 만들려고 했던 거. 그렇죠. 그런 흐름이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이 바르셀로나가 떨어진 것, 그리고 잉글랜드 팀들이 모두 이제 진출을 한 것,
요런 이제 타이밍들이 좀 그런 이제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유럽 축구의 헤게모니가 보면 그 챔피언스리그가 1950년대부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주기로 이렇게 10년이나 5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어 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탈리아세가 한번 하다가 네덜란드세가 한번 먹었다가 포르투갈도 한번 반짝했다가 잉글랜드가 했다가 다시 이탈리아로 가거나 스페인으로 넘어가거나 막 이런 게 반복됩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은 확실히 잉글랜드세가 그렇죠. 있죠. 2000년대 대충 초반, 그러니까 로만이 첼시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세계 자본이 들어왔었던 그 2000년대 약간 중후반, 그때부터도 한번 반짝이었고, 토트넘이 2019년이죠? 네. 결승 진출했을 때 리버풀하고. 그때가 리버풀하고 프리미어리그끼리 했고 네 팀이 다 아마 8강 안에 다 들어왔었죠. 이제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라고 하는 흐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코로나 여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잉글랜드 쪽에는 여전히 대부호들 세계적 부자들이 돈을 계속 집어넣는다. 그렇죠. 그 친구들은 현금 부자야. 그러니까 코로나 당연히 여파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쫄리지가 않아. 그냥 계속 돈을 넣어줘. 네. 근데 나머지 스페인이나 뭐 이탈리아나 이런 데들은 그래도 독일은 좀 건전하게 팀들을 운영해와서 좀 버틸만한데 물론 독일도 힘들지만 네. 다른 데가 투자가 안 되고 다른 데들이 좀 힘들어지니까 뭐가 안 상대적으로 더 되는구나. 벌어지는 거야. 빈익빈이 더 극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코로나 여파 때문에 다른 데가 힘들어지는 덕을 좀 본 것도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그렇죠. 네.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이번에 그 올라간 잉글랜드 네 팀이 유럽 4대 리그의 지난 시즌 우승팀들이에요. 그래요? 맞붙는 상대 팀이 지난 시즌 다 우승했던 팀들이에요. 4대 리그에. 그러네. 네. 이번에 지금 16강 이제 곧 치러질 건데 우리 저 문성이 형, 달수 형은 이 잉글랜드 팀의 좀 강세가 계속 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이 네 팀이 했는데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음 라운드 진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 시즌 우승팀이라고 하지만 맨시티가 싸우는 게 포르투갈의 스포팅 리스본이라고. 네네. 저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위일 거라고 그렇죠. 보고. 첼시도 릴보다는 좀 위일 거라고 위이고. 좀 보고. 그다음에 맨유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정점이 아니잖아 이번 시즌. 그렇죠. 자리가 좀 힘들고. 그다음 뭐 인터 밀란하고 리버풀도 뭐 이것도 누가 이길지 모르는 판이기 때문에 전 절반 이상은 올라갈 거라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한 리버풀 정도를 제외하고는 인터밀란도 사실 지금 세리아에서 사실 좀 약간 하락세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정도만 조금 이제 어렵다. 리버풀이 어렵다? 그러니까 좀 확신하기 어렵다. 아. 확실히 올라가기 뭐 이렇게 확언하기는 어렵다 정도지. 다른 팀들은 그래도 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절반 이상은 네네.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리그의 다양성을 또 BBC에서 꼽았는데 다양성? 네. 토너먼트 그 진출한 잘츠부르크를 포함해서 이번 16강 그 팀들 보면요. 8개 리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다 분포가 돼 있다는 거지. 다양한 리그가 갔다 올라갔다. 이것도 좀 재밌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UEFA에서 조금 추구하는 방향성이긴 하죠. 네, 정말 다양한 국가들에게 좀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 리그도 사실은 만든 거잖아요. 유럽 대회를 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겠다.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는 정말 괜찮다. 좋은 방향성이다. 저는 이제 이것도 뭐가 있냐면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코로나 여파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확 달아나야 될 팀들이 잉글랜드 빼놓고는 달아나지 못하는. 예를 들면 바르셀로나가 떨어져 버리고. 그렇죠. 이탈리아 팀도 두 팀밖에 올라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티오가 다른 팀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여파로 조금 그렇게 휘청하다 보니까 약간 판세가 좀 흔들려 버리네. 조금 뭐 대륙 간, 뭐 리그 간에 평준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평준화까지는 아니죠. 지금 그냥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좀 현상. 좀 개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궁금해서요. 예. 깜짝 놀랐네요. 네네. 저한테 얘기하는 줄 알고. 개소리라는 줄 알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좀 큰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 재추첨 이슈를 꼽았는데. 네. 세가니까 다 좀 빡치네. 재추첨. 저 그 추첨 다 찍어놓고. 찍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딱 누우려고 하는데. 잘못됐다. 사모기가 전화 와서 형 다시 나와요. 왜? 재추첨 안 돼요. 그래서 빡쳐가지고 또 나가서 또 찍었어 나. 이렇게 좀 실수가 나오면서 네. 16강 대진 추첨은 다시 진행됐는데 그러면서 일부 팀들은 좀 나름 쉬운 대진이었는데 재추첨 이후에 어렵게 됐다. 그 반대로 어려운 대전이었는데 좀 쉽게 바뀌었다 이런 또 평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슈로 하나를 꼽았는데 어떻게 보면 누가 좀 이득이고 누가 좀 어렵게 됐을까요? 어때요? 그때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아주 격분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 잘못을 했냐?
그러면 사실은 이 슈퍼리그를 가장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명분을 얻었다.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생기면서 그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가장 좀 분노하지 않았을까? 파리를 또 만나게 됐죠. 그렇죠. 파리를 원래 파리가 아니었는데 파리가 맨유였지. 재추첨을 하는 바람. 그러니까 원래는 메날두가 붙는다였잖아요. 맞아요. 맨유하고 파리 대진이 처음에 짜였거든. 그래서 호날두하고 메시가 이렇게 만난다고? 와, 이건 인연이다, 운명이다. 그랬는데 야, 잘못해서 다시 해. 그래가지고 파리가 레알을 결과적으로 만나버리니까 맞아요. 레알이 우리가 뭔 잘못했는데 다시 해. 야, 우리 다시 해줘. 사실은 레알이 파리를 만나는 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고. 그렇죠. 맨유는 뭐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다시 추첨해서 만난 거니까 오히려 편해졌죠, 그나마. 그 사실 리버풀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잘츠부르크를 그렇죠. 만났다가 이제 그렇지. 바뀌었죠. 인터밀란으로. 잘츠부르크와 인터밀란은 체급 차이가 한두 단계 정도는 있으니까 높으니까 네네네. 이 리버풀 입장에서도 아주 큰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재추첨이었죠. 우에파가 빌런이었어. 잘 좀 하지 그거. 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것도 큰 변수가 될 수 있죠. 그 원정 다득점 폐지. 아, 이번에 네. 그렇죠. 없죠. 이번 챔스 그 원정 다득점 폐지 이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토너먼트인데 2차전까지 경기를 한 후에도 양 팀의 합산 득점이 같으면 연장을 가고 연장에서도 판가름이 안 나면 이제 승부차기로 가는데 이거 원정 다득점 폐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불합리를 합리로 바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해 못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도 뭐냐면 연장전까지도 말이 제일 원정 많았죠. 다득점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을 똑같이 주면 1차전에 연장전이라는 게 없잖아. 그냥 끝나는 그렇죠. 거니. 근데 만약 1, 2차전 합계가 돼가지고 다 따졌는데 뭐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원정 다득점을 따졌는데 거기까지 좋아. 그런데 그럼 연장으로 갔는데 연장에서도 따져버리면 이거는 그거는 아예 안 맞지. 연장이라고 하는 조건 자체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주는 약간 이 제도 자체가 좀 불합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거든. 어떻게 연장까지도 많았죠. 원정 다득점을 주냐.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옛날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원정 다득점이 이런 게 있었어요. 원정팀이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시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잉글랜드 이거 챔피언스 리그니까 만약에 런던 팀하고 밀라노 팀하고 경기를 해봐. 그러면 지금이야 비행기 타면 밀라노에서 뭐 런던 얼마 안 걸려. 금방 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1955년에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원정 오면 기차 타고 뭐 막 그랬을 거 아니야. 비행기를 타도 되게 좀 지금 다 시설이 안 좋고 그러면 원정 팀들이 막 녹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정 팀들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공을 차니 야 원정 애들이 한 골 넣으면 좀 더 가중치를 주자. 플러스 해줘라. 요즘은 뭐 홈이나 원정이나 뭐가 달라. 우리 부산 KTX 타면 금방 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굳이 줄 필요가 있냐. 다 없애자 이런 거니까 저는 뭐 달성은 오히려 이게 더 훨씬 더 깔끔하죠. 정상이고 좋다. 깔끔하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약팀들에게 더 안 좋아졌다. 강팀들에게 더 좋은 제도가 됐다. 왜냐면 이제 약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팀이면 이제 토너먼트 할 때 홈에서 일단 틀어막고 그렇지. 그러면서 실점 관리 해놓고 원정 가서 이제 맞불나서 한두 골만 넣으면 그렇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고 하니까 이렇게 이 원정 다득점을 활용한 전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걸 이제 못하니까 강팀들에게 오히려 180분 동안 이 약팀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긴 거죠. 이 포인트도 있네. 저는 그냥 축구 팬 그냥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아쉬워요. 아쉽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계산하면서 보는 맛. 그렇죠. 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술의 좀 변화, 뭐 이런 거 다양한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직관적이 됐다. 그냥 팡팡 그냥 이게 되는 이런 거라서. 단순한 게 좋아. 머리 복잡하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은 게 PSG가 첫 챔스 우승을 이루는데 메시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인데요.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메시가 떠나면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또 몰락을 했다. 같은 길을 걸어왔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메시를 영입한 파리 과연 우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해? 우승까지는 모르겠는데 최근 16강만 놓고 보면 지금 메시와 음바페의 호흡이 점점 맞아떨어지면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흐름이거든요. 이게 또 마침 또 네이마르가 부상을 당하면서 파리가 네이마르, 메시, 음바페 이렇게 쓰다가 수비 밸런스가 막 무너지다가 그냥 네이마르 빼놓고 메시와 음바페만 기용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잘 돼요. 그러면서 이제 좀 경기 흐름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6강, 8강
좀 이제 헤쳐 나가는 데는 상위 토너먼트까지 메시가 큰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 있겠다. 저는 일단 파리는 네. 포체티노 변수가 있을 것이다. 포체티노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제 파리의 또 하나의 강점은 리그를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맞아요. 자국 리그 완전 깡패기, 리그한 깡패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 힘을 좀 하고 챔스 힘을 집중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BBC에서 한 거예요? 네. 맨시티 얘기는 없어요? 맨시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맨시티 왜 안 썼지? 맨시티 같은 경우도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처음으로 노리는 건데, 근데 이제 맨시티랑 비교하면 맨시티는 저는 그런 거에 비하면 변수가 조금 적다고 생각해요. 네, 우승은 못했지만 또 뭐 물론 명장병에 대한 변수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패비라고 하는 안정감, 그다음에 전력의 안정감도 있는데, 근데 맨시티의 부담은 사실 프리미어리그를 그렇다고 해서 벌써부터 확 그냥 편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추격하고 있는 뭐 리버풀이나 첼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을 얼마큼 배분하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파리하고 맨시티 지금 우승 경쟁을 하는 것도 물론 이 토너먼트는 몰라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에 바리 뮌헨이라고는 압도적인 또 전력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몇몇 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보는 거.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 파리도 그렇고, 또 어떤 팀이 많이 우승 좀 더 들어올 수 있을까요? 뭐 리버풀이나 리버풀. 디아스가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러면서 좀 공격력을 보강할 리버풀 같은 경우 또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유벤투스도 블라우비치가 들어왔으니까. 보강을 했으니까. 또 이제 유벤투스도 사실은 알레그리 체제에서 좀 우승을 하고 싶은 열망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벤투스도 뭐 우승 후보로 꼽을 수가 있겠고요. 바이에른 뮌헨 세겠다 이번에.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BBC가 꼽은 어떤 챔스에 관한 기사였고,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 유럽 축구 연맹에서 이번에 결승전에 만장의 표를 무료로 배포한다고 합니다. 결승전? 결승전은.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쪽에서는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던 팬들을 위해서 팬 서비스에 팬 서비스 그동안 참 고생하셨다. 우린 팬이 있기에 지금까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만장을 좀 배포한다는 건데, 그래도 뭐가 그냥 주나 그걸? 우리 달순에 몇 개 주면 안 되나? 이번에 러시아에서 하죠. 제니트. 멀어서 그런 거 아니야? 관중 10,000원 관중 채워야 되는데. 일단 뭐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다. 코로나 때문에 되게 어려웠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나와,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게 러시아 제니트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코로나가 어떻게 좀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게 여전히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우에파 같은 경우는 이게 정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가장 큰 상품이거든요. 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 경기장이 꽉 차고 열기가 막 들어차고, 그래야 TV 중계권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스폰서십이라든지 이런 게 향후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냐. 스폰서십을 다 포함을 한. 이 정도 고민이긴 하는데. 그래도 뭐 좀 좋게 받아들이는 것도. 이거 뭐 나쁜 건 아니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유로파 결승에 8,000장,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는 6,000장. 또 여자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도 6,000장 통해서 총 3만 장의 결승권 티켓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데 그죠? 이게 유에파도 사실은 좀 쫓기는 입장이죠. 지금 이 챔피언스 리그 수익 분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빅클럽들이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슈퍼리그를 빨리 창단하자 하고 싶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지금 결국에는 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정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리그를 이제는 아예 대놓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거다. 괜찮아. 요거 약간 괜찮다. 챔피언스 리그를 성대하게 치러내야 요 논리. 그래야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챔피언스 리그 아직까지 좀 살아 있다. 야 이거 봐.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야, 요거 같은데. 이게 유럽 챔피언스 리그 말이야. 이 정도로 사람들이 좋아해. 뭔 슈퍼리그를 만들어. 그런데 너네 가서 이제 너네끼리만 만들면 우리 이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이 축제를 너네가 망치는 거야. 이런 것도 몰아갈 수도 있고. 축구계 음모론의 대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음모론을 제기하시면.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거 맞겠네. 막 들으면서 우리도 생각하는 얘기하거든. 야, 그러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랬거든. 이거 왜 뿌리지? 왜 뿌릴까? 요거네. 요거다. 요거라 한번. 또 순수한 마음에 할 수도 있죠. 아니야. 이미 늦었어. 여기 있네. 이렇게 정리하죠. 네네. 테니클 이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챔피언스 재밌게 보세요. 네.